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며 가치를 찾아낸 저는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은 옵션 만기라 한번 하방으로 내리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한번 민 다음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전일 장 초반 때만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좀 거세길래 내 생각대로 정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텨줘서 결국에는 장 초반 약세 흐름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 기회였고, 요 근래 들어서 시장에서는 멘탈 테스트를 종종 하는데, 견디면 수익을 보고 못 견디면 가만히 내가 손절한 종목이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걸 구경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공포를 이겨낸 자의 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세였다. 특히 이틀간 시장을 흔들었던 미국 마이크론의 엔비디아 공급망 탈락설, 이거 결국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일부 분석 업체가 마이크론의 HBM4 점유율이 빵이 될 거라는, 제로가 될 거라는 찬물을 끼얹으면서 장초반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마이크론 최고 그 책임자인 마크 머피가 직접 이미 HBM4 양산에 돌입했고 추락까지 시작을 했다라는 말로 이제 못을 박자마자 마이크론 주가가 폭등을 했고, 국내 이제 실적을 받쳐주는 반도체주들도 강한 수급과 함께 기분 좋게 말아 올리면서 역발상 투자를 한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이라는 보답으로, 이와 반대로 순조한 투자자들한테는 손실이라는 고통을 주는 양면적인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에는 이렇게 밀리는 것으로 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결국은 좀 틀렸어. 오일선을 지지받고 또 밑골이 소양봉이 달렸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금일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어찌 보면 더 큰데, 반면에 이제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그리고 연휴다 보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차익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휴를 앞두고는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일 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또 나스닥 지수도 일정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바로 오일선을 깨뜨려 가지고 제 생각대로 한번 민 다음에 우상향 흐름이 나올지. 그렇지만 이래저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밀려도 어차피 앞전 고점인 1180.87포인트는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상 넘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날 리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날 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나와도 어차피 신고가, 바로 상승 나도 어차피 신고가, 이런저런 신고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신고가가 나면 어떻게 된다? 밀리든 말든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최적의 가격으로 어쩌면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어째 보면 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수익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월까지는 시장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은 2월, 3월은 어째 보면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2G 바이오. G2G 바이오도 역시나 시장이 장 초반에 좀 흔들렸을 때는 마이너스 36 거의 약 그 마이너스 365%까지 이렇게 좀, 3.6, 죄송합니다. 3.65%까지 이렇게 좀 밀렸고, 그래서 5일선이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장중 11.12%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거에 달렸지만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넘길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좋습니다. 흐름은 뭐 금일 음봉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한 텀 쉬고 5일선이 올라가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끌어올린다라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뭐 바로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라고도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봉으로 한번 이제 봤을 때는 주봉을 한번 보면 뭐 이번 주보다는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연휴 끝난 다음에 가지 않을까. 신고가 그 앞전이 그 107,700원 도달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이젠
5월 말쯤에 가지 않을까, 2월 말쯤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일 가도 이상할 건 없죠. 금일 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엔세, 이엔세 같은 경우도 역시나 21선을 계속 지지받다가 결국은 한번 터졌죠. 이렇게 한번 장 초반에 밀리고 이후에 한번 터지면서 5일선을 먹어줬는데, 이런 종목은 재차 앞전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G2G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름상 나쁘지 않고요.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역시나 모양 좋죠. 장애 초반에 이렇게 밀렸던 걸 그대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얘네들이 자사주 수가 이런 내용들이 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뜨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의 긴밀골이 이렇게 받쳐준다는 건 바로 죽이질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소화 과정을 거친 거다. 바로 소화 그 밑으로 이제 눌림자리에 앉았고 바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형태라면 보시면 이렇게 도적 나오면 추가 시세가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런 형태 만든 다음에 또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오겠죠. 24만 3,500원 돌파 나오면서 새로운 시세가 또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7만 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3월 달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G노믹스도 역시나 5일선 위에서 잘 지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21선 넘기는 순간에 급등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21선 넘기잖아요. 넘긴 순간부터는 장단봉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5일선이 이렇게 우상향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마 금일부터 이제 위에서 이제 유지가 되면 5일선이 우상향을 꺾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코스 되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일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첫 번째 항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금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막상 시장 흐름이 별로니까 확신해 갖고 말씀드리긴 뭐해. 근데 어차피는 간다. 시간 지나면 어차피 상방으로 한번 가 있을 테니까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AP 시스템.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3연봉 나왔네요. 아예 진짜 갭을, 이 상승 갭을 아예 메꿔주고 가려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 나오면서 뭐 이렇게 쌍바닥으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바로 장단봉 달면서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매수 지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 위에서 매도하셨다면 이 부분은 또 좋은 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 시스템에 비해서 시세가 나온 게 없어요. 요놈은 AP 시스템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AD 테크놀로지도 밀린 약간 뭐 갭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바로 밀었는데, 거기다가 밑꼬리로 약간 회복을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5일선을 깨트리질 않았잖아요.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형태에서는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금일 지수 흐름이 좋지는 않았으니, 해외 증시가 좋지 않았으니 밑에서 시초가루가 밑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장대 한봉 달면서 신고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좋은 맥점이거든요. 좋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예요. 끌고 가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5일선도 잘 지켜주고 있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코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오버치게 밀더만 전일 그래도 일정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항시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이제 제가 월요일 이제 저녁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화요일 날 때, 아니 나야 월요일 전이 아니라 화요일 아침에 설명드렸구나. 아침 장중 아침에 설명드려서 이 종목은 밀렸을 땐 매수해볼만 하다 이거는. 그랬더니 그냥 확 밀어버렸는데 사실 오버라고 봤거든요. 그 역시나 오버는 오버야. 이틀 연속 민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였어. 이 11일에는 무조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진입을 해봐도 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죽일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야. 애초에 지금 상방 120선을 넘기면서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5일선을 현재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봉이니까 한번 상방 슈팅을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앞전 고점 이 6일 내 형성된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한번 조정 나오고 거래량 실리면서 5일선 먹어주는 모양이에요. 121선 위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모양상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칩은 계속 버텨야죠. 5일선 위에서 역시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고 있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흔들게 잘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진짜 시세는 19,720원 넘긴 순간부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넘긴 순간부터는 정말 강력한 장단부에 한번 꽂히는 겁니다. 정고점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왜냐면 엄청 좀그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1, 2, 3, 4, 5 거의 한 6개월간 그냥 그 형성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제 긴 거거든요. 계속 계속 긴 거야. 심지어 상한가 친 다음 날에 바로 밀어버렸잖아요. 이 앞전 고점 바로 넘길 줄 알았는데 바로 또 밀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세력이 굉장히 좀 공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앞전 고점 도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가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 33,800원에서 쭉 밀어가지고 바닥에서 흔든 다음에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33,800원까지 가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초에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추가 시세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첫 번째 항봉이 형성이 이렇게 돼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장대 한번 달면서 신고가 그럼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뚫어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뭐 매물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워낙 매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이상 이제 19,700원 이 여기 앞전에 고점돼 있는 19,720원만 넘긴다면 그야말로 이제 앞에서 막는 악성 매물들이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테라뷰는 드디어 양봉 한번 살짝 나왔는데, 헤드헤드 너무합니다. 헤드헤드 너무해요. 5일선 먹은 척 하는데 또 못 먹었어. 그 이제 금일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가 아니거든. 그래도 좀 장단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따 8시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렉스 트레이드 아니구나. 일단은 뭐 9시에 장을 좀 봐야겠네. 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좀 나와주지 좀. 근데 확실히 내용적으로는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그거 가셔도 무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지테크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양봉 뒤에 음봉인 조정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조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나고 음봉 나고 하나 둘 셋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템포 맞춰가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항시 템포 맞추면서 음봉 조정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담이 없는 형태예요. 조정이 나오도 마이너스 0.19%. 그러니까 세게 밀질 않겠다는 거죠. 천천히 이제 조정을 약하게 좀 이제 살짝 흔들흔들하면서 보내겠다. 좀 지루하지만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놓고 지루하시라도 기다리시면 분명히 급값은 해요. 앞전 고점 도파 넘기면서 일정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KCTC도 뭐 조정으로 나왔지만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해외 증시에서는 약간 물류 테마들은 좀 약세였거든. 그래서 일정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는 차트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로코스도 역시나 쬐끔쬐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장대한번 한 번씩 꽂더라고. 그러니까 이 장대한번 하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지루하더라도. 지금 5일선 아까 21선 안착을 확실하게 한 상태고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셔도 되는 거고. 수사인더스트리도 뭐 밀다가 다시 5일선 회복을 해줬죠. 이 종목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고 원전주에서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적정평가를 받아야죠. 이 종목은 신용도 굉장히 적네.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나 같아도 만약에 신용을 쓴다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가. 신용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저평가돼 있는데 안 간다니까 이 종목은. 근데 결국 이제 수많은 투자자를 회피할 때는 뭐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풍력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 해서 이제 갈 종목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SG 글로벌 뭐 이 종목은 말할 것도 없죠. SG 글로벌하고 PM 풍년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 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시세가 나온 게 아니야. 계속 유지만 해주는 거야. 지루하게. 그러다가 뭔 기사가 딱 나온다 해서 김동연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 그때 이제 한번 장대 한번 달면서 거래량 확 늘면서 장대 한번 다는 거예요. 그 장대 한번 하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 추후 보세요. 한번 장대 한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회사 AI 관련주인 나와이비. 나와이비도 뭐 밀렸다 하더라도 예상했던 일이죠. 대장 거래량 압도적인 대장 거래량에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오일선 잘 유지하고 있고 오일선가 이게 좁히기 위해서 민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온 다음에는 양봉 흐름으로 또 회복하면서 상방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오히려 뭐 포바이프라든지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 뭐 엑스페리스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나와이비나 컴퍼니 K 쪽에서 수급이 들어간 게 커요. 수화 과정 거친 다음에 시세가 나온다면 이제 대장주격으로 한 번은 시세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한 방은 나올 것 같아. 특히 나와이비도 좋지만 컴퍼니 K가 거래량이 지금 잘 없잖아요. 관련주 내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지 않다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차트적인 면에서는 나와이비가 제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수급 풍부한 기업들이 매매하기 편하니까. 근데 차트 베이스 면에서는 컴퍼니 K가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앞전고점 돌파를 이제 전고점 돌파 직전이잖아요. 앞전고점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큰 수익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장대목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컴퍼니 K는 그리고 필히 매수를 해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그냥 수익 나오는 겁니다. 굳이 단기적인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 그냥 담으신 다음에 그냥 끌고 가시면 되거든. 그럼 공짜 수익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편안하게 수익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추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LG 전자를 가져왔어요. 시총이 그래도 꽤 크죠. 20조 원.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터무니없어. 삼성전자는 1000조 원이 넘잖아요. 한때 삼성전자고 LG전자고 라이벌 구도 의식도 막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라이벌이었잖아요. 전자기기에서는 삼성하고 LG가. 근데 야, 무슨 시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콕딱지만큼도 못해. 어떻게 시총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이젠 앞전고점 돌파 다 넘긴 상황이거든. 웬만해서 몇몇 종목 빼고는. 그래 19만 3천 원은 넘긴 게 정상이라고 봐요. 지금 장세에서는 지금 대형주 장세인데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6월, 3월까지 좀 보는 필요가 있다. 6월뿐만 아니라 3월까지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차트 베이스 봤을 때는. 그래서 A전자가 원래는 단순한 어쩌면 뭐 그냥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밥솥부터 TV, 뭐 로트보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전혀 이제 사람들이 그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한 게 아니라 노브주로도 연동된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LG전자가 노브 관련주로 관심 못 받은 게 커요. 어찌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만 갔지 LG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LG전자도 어엿한 로봇 관련주거든요. 로봇과 인공지능 결합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제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인지가 되면서 강하게 장단봉이 나온 건데 여기서 끝날 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베이스 봤을 때는 일단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수급 들어올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늦게 시세가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일단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도 부담이 없고 특히 이번에 CES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노브, 클로이드와 자율주행 노브, 유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단순히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가 아니라 물리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구현하는 기업이라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과 고독형 가전 서비스 확대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덕분에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이상으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3월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제가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좀 확신이 있어요. 나올 것 같아요.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시세가 이어진다면 꽤 큰 폭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전일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일도 뭐 살짝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 때 매수해둬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차트 베이스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온 게 아니에요, 시세가. 왜냐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바닥 대비 지금 거의 4배 나왔나? 3배? 3배? 거의 3배까지 나왔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뭐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완전히 얘네들 콕딱지만한 시총인데 그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그 2배도 안 나왔어요. 일단은 14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배 나왔구나. 저점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총이 상대적으로는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거의 3배까지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5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3배 정도는 나온다고 본다면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18만원 한 20만원 정도 사이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장대 본다면서 12만 8,700원 넘기면서 또 새로운 또 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금일 이제 내일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금일 한 번 더 음봉점 맞은 다음에 다음 주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날저날 저는 뭐 하방으로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올렸으면 적당히 조정 나온 다음에 또 추가 시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크릴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LG전자랑 떨어질 수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LG전자가 아주 튼튼하고 정교한 노브파일과 다리를 만들지만 지능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여기에서 이제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지능을 아크릴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통합 AI 플랫폼 조나단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LG전자가 로봇 몸체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1등인데 그 몸체에 들어갈 가장 똑똑하고 빠른 운영체제인 조나단을 아크릴이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2018년부터 LG전자가 아크릴의 지분을 약 8% 확보할 정도로 어찌 보면 공들여온 핵심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 파트너사다. 그래서 LG전자가 20% 이상 갈 때 이 종목 상한가를 쳤었어요. 장중. 그러니까 워낙 뭐 LG전자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제조가 똑같이 이제 피지컬 AI라는 그런 신생어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주로 해서 엮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 종목은. 이제 또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LG전자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밀리는 척 하다가 장대한봉이 또 이제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승이죠. 어차피 LG전자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얘 역시 여기서 음봉주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보낼 수가 있다. 어차피 얘도 역시 하방으로 내어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시세 없이 음봉만 나온 거잖아요. 장단봉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신고가 나온 다음에 음봉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리친 다음에 신고가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더 음봉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현재가부터는 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금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말 좋은 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원전주로 언급되었던 태강이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태강은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죠. 이 종목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왜 가져왔냐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적정 뭐 PBR이 1 정도 됩니다. 1.33이네요. PBR이 뭐 적정 가치라고 보기에도 같은 업종 중에서 적정 가치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국내 피팅 시장이 태강과 성강밴드 두 회사가 꽉 잡고 있는데, 특히 태강은 고부가 가치 제품인 무게모 강간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전하고 그다음에 SMR 그리고 해양 플랜트하고 그 LNG 같은 고도의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만 들어가는 고수익 제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는 원전 플랜트들의 추세상 현재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져서 공장이 현재 쉴 새 없이 풀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무게모 강간을 활용한 피팅 제품들이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량을 앞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전과 플랜트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어쩌면 그 건설하고 생산이라 죄송합니다. 원전과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에서 태강의 무게모 강간을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강간 어쩌면 그 주문받은 그 제품이 제작되는 순간에 바로 순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2026년 역시 25년도 최대 실적이 어쩌면 나오는 건데 26년 실적도 역시나 시장 예상치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이번 한 해로 봤을 때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일단 저는 32,300원은 넘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에 이제 컨센서스 목표가 이제 그걸 목표치를 해가지고 실적을 포함해가지고 목표치를 쟀는데 35,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30% 정도니까 얼마야? 28. 한 36,000~37,000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이 이번 연도도 최고치로 나온다면 또 차트 베이스도 정별로 잘 가고 있잖아요. 정별로 이렇게 이쁘게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에서 이렇게 바로 뭐 갭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흔들어도 일시적으로 뭐 이 밑에 이제 21선 위에 선들지 뭐 하방으로 강하게 흔들 것 같지는 않아. 만약 하방으로 또 흔든다, 그러면 완전히 좋은 매수 기회겠죠. 혹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일 아니면 이제 연휴 때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